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리, 절약, 낭비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미니멀 라이프 지침서 사지 않는 생활. 지은이는 후대꼬, 옮긴이는 노경아, 발행은 스노우폭스입니다. 책의 저자는 무심코 모든 물건을 사들이는 행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대중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하고 디테일한 물건이 많은 일본과 한국, 중국의 상품들은 물건을 더 많이, 더 자주 사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더불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무의식이 부족한 마인드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합니다. 무엇이든 더 좋아 보이는 물건, 화려하거나 기능이 더 많은 물건들을 보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물건으로 인식하는 일련의 쇼핑 중독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 대다수는 쓰지도 않은 물건을 집안에 쌓아두며 그것을 유지하는 데 집을 할애하고 있는 셈일 뿐 아니라 잠시 머물다 처치곤란이 될 물건에 소중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건을 사는 습관이 생기면 저건 사야 한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책은 누구나 똑같은 기능, 똑같은 디자인의 물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판매하는 상술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왔다는 점에 저자는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1장은 이렇게 무심코 무엇이든 사고 있는 지금의 문제의식을 일깨우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쇼핑 습관은 어떤지, 왜 계속 물건을 사게 되는지, 무엇을 채우려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2장과 3장은 실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대량 구매가 정말 득이 되는지, 충동 구매를 막는 16가지 방법, 니즈와 원치를 구별하는 법부터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점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오늘부터 사지 않는 생활에 돌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실용안을 모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쇼핑 습관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절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은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거예요. 저축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을 늘린다. 2. 지출을 줄인다. 3. 이율을 높인다.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아도 될 옷이나 화장품, 자파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고정비나 식비를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죠. 아니요, 저는 낭비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는 줄일 게 없거든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만 고치면 힘들게 절약하지 않아도 돈에 여유가 생기기에 저축액을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매일 정리정돈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무심코 쓸데없는 물건에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사는 걸까요? 그 중에 편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현대인은 즉시 그리고 쉽게 불편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용품이나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은 신박함과 화제성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필요한 물건을 이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수요를 겨냥한 니치 상품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치 상품이란 시장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특별한 고객이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말합니다. 특히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한중일 기업들이 이 특별한 수요를 겨냥해 온갖 편리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찾고 사는 것은 쇼핑이 너무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상점가까지 갈 곳도 없이 현관 밖에만 나서면 편의점이 있고 동네마다 균일과 상점,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니까요. 한국이나 일본은 물건 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척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디를 가든 매장은 청결하고 선반에는 물건이 잔뜩 채워져 있으며 직원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상점들도 사상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역시 집안에 콕 들어박힌 상태로도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문한 물건은 빠르면 당일에, 늦어도 며칠 내로 도착합니다. 몇몇 대형 온라인 상점은 패션 상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무료로 반품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집에서 입어보고 주문을 완료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상점은 셀 수 없이 많아졌고 구매 절차는 허탈할 만큼 간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허락하면 몇 시간이든 인터넷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계산 방법만 가르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투자 강좌가 가끔 열리는 듯 하지만 투자는 돈을 불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불릴 종잣돈을 일단은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돈 관리법을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소중히 여겨라, 낭비하지 말아라, 저축해라 라고 잔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돈은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법입니다. 최대한 쓰지 않고 저축하기는 적절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연한 말이지만 돈을 전부 저축하면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찰하면서 어깨너머로 돈 관리법을 배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 자녀도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잘못된 쇼핑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심리적 욕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쇼핑 습관은 크게 다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쇼핑으로 채우려는 것들.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에게는 남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남과 똑같은 건 싫어.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전자제품이나 유행하는 패션 상품을 제일 먼저 사서 눈에 띄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션 상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줄줄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샀던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남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에 허세부리기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좋아요를 많이 받고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생활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쇼핑 중독 쿠데코의 이야기. 쇼핑의 설렘에 중독돼서 이유 4. 분명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쇼핑으로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의욕적으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이건 좋은 행동이니까 자꾸자꾸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고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지키고 종을 보존하는 일, 즉 생존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한 장소에서 낯선 열매나 낯선 동물을 발견하면 혹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 주어라, 잡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갓난아기가 신기한 물건에 흥미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처음 접하는 새로운 물건을 획득하는 행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 패션, 새로 나온 전자제품, 처음 보는 미지의 상품, 친구들이 아직 사지 못한 신상품, 새로 개발한 화장품, 못 먹어본 음식, 못 가본 지역의 특산물, 외국에만 있는 물건 등 새로운 것만 보면 흥분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쇼핑할 때가 아니라 쇼핑하기 전, 즉 조만간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도파민이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핑이 끝나자마자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쇼핑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쇼핑 전에 설렘을 맛보고 싶다. 쇼핑한다. 흥미가 사라진다. 또 설렘을 느끼고 싶다. 쇼핑한다. 흥미가 없어진다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니즈와 원치를 구분한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치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치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제가 활용하는 구분법을 여기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심신과 주변을 잘 정리해두면 이 작업이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니즈와 원치를 구분하기 위해 일단 돈이 쓰이는 곳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니즈. 2.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 니즈와 원치의 중간. 3. 갖고 싶은 것, 원츠. 사실 니즈인지 원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저는 돈을 1과 2에 거의 다 쓰고 즐거움을 주는 3에는 아주 조금만 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사서 쓰는 반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각처럼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원치에도 돈을 쓰게 되지만 니즈와 원치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과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살 수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돈,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 생각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축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물건을 사다 보면 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 체력, 정신적 에너지 등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런 귀중한 자원을 써가며 골머리를 싸매고 돈 걱정을 하는데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산적으로 사고하는 법. 구체적으로는 의미 없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생산적인 사고를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에 도전했습니다. 1. 돈 걱정에 관한 태도를 바꾼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올랐건 안 하고 받아들인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을 객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한다. 돈 걱정이 유난히 많을 시기에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걱정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자문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겁니다. 2. 기본적인 돈 관리를 시작한다. 예전에 저는 제 잔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과 수입, 잔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으로도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3. 돈 관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배우고 실천한다. 그리고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2권 샀습니다. 올바른 가계 관리와 저축 생활 교과서입니다. 개인 재무 설계를 다룬 책 중 초보자가 읽기 좋을 듯한 것을 골랐습니다. 둘 중 올바른 가계 관리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가계 관리를 시도한 경험조차 없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워서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계 관리의 목적은 절약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공감했습니다. 가치관을 돈의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 가계부다라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초등학교 졸업 문집에 실린 선생님의 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공기와 음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자.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취지였는데 글 끝에 피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글귀를 읽고 맞아, 공기나 음악이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었습니다. 공기와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애정, 우정, 배려, 따뜻한 시선, 상상력, 느긋한 휴식, 즐거운 시간, 온화한 기분, 성취감, 자유 같은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무척 소중한 자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소중함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눈에 쉽게 보이는 물적 자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 물건을 계속 사들여 집에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아무리 사들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 제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실현될 듯한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건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던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순위 전하는 법.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생각한다. 공철학, 인생 철학의 명저로 알려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사람이 하는 일을 4종류로 나눴습니다. 1. 급하고 중요한 일. 2.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3.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4.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는 인생을 충실하게 채우고 싶다면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체력 강화, 인간관계 구축, 장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준비 및 계획, 심신의 휴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방청소, 숙면 역시 급하지 않다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슬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습관을 정착시킨 덕분에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가한 낮 시간에 산책했는데 걷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슬로 조깅으로 바꾼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은 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게 하루 75분간의 슬로우 조깅은 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급하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목록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바빠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하루가 끝나버리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쁘기만 한 지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지 않는 일, 즉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할 일 목록을 매일 작성하거나 주 초에 일주일간 할 일을 정리하거나 주말에 일주일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역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에는 멀티태스킹이 아닌 싱글 태스킹을 생활화합시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심의 대상을 이 일에서 저 일로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뇌에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어중간하게 수행하게 되므로 실수도 잦아집니다.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된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보세요. 집중도 훨씬 잘 되고 성과도 좋아져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당신은 사지 않는 생활 입문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